안녕하세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니어 인재개발원에서 매월 마련한 강좌인데요. 오늘 턴에서도 7월달 특집, 요즘 핫한 그 챗 GPT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부하게 또 재밌게 할 것인가에 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인생 기록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영혼 상상가, 우리들의 영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받지 않고 풍부하게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또 영혼 상상가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우리 특히 다수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이재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관이라고 하고요. 제가 인생기록사하고 영혼상상가는 한 10년 전부터 퍼스널 브랜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AI가 나오면서부터 제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나중에 책으로도 지금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 GPT 활용법과 이제 다양한 생성형 AI를 소개해 드리는 자리인데요. 뭐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1시간, 1시간 반인데, 뭐 한 가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한 건데, 오늘은 그냥 총론적인 입장에서, 야, 챗 GPT가 뭐야? 요즘에 핫한 뭐 생성형 AI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막 판이 벌려지고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쪽에 뭐 엔지니어나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얘를 한 6, 7개월 매일 공부하면서 실제로 써본 거거든요. 그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볼 건데요. 오늘 전체적인 건 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AI 시대지만은 말과 글로써 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과 글이란 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뭐 챗 GPT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성형 AI나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뭐 강의를 할 때마다, 요즘 핫한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40년, 여기서 지금 현재보다 한 10년 마이너스인데, 40년 역사 스토리를 한 1분 정도 스마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한번 일단 이 영상부터 먼저 보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제 고향이 전남 곡성입니다. 네. 네, 섬진강과 지리산이 있는, 제가 팔란이년 어릴 때 좀 많았어요. 이제 다복항이었는데, 어릴 때 되게 조금 순딩순딩, 16살. 그 20대 때 첫 직장이었어요, 제가. 정보통신부 하고요. 중간에 약간 대체학도 좀 했습니다. 30대 때, 약간, 뭐, 도판에서 한 7년 동안 했었고요. 40대 때, 뭐, 행사, 이벤트 행사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40년인데,
왜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렸냐면은 결국 AI도 소통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든 뭔가 하든 소통을 돼야지만이 뭐 개인적으로 이해도 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나 국가도 이해를 하듯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걔하고 대화하는 방법, 걔하고 어떻게 하면 뭐 친해지는 방법, 아니면 걔가 갖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하고 소통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말과 글인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말과 글이 발달해서 언어와 문자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봤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뭐 성경상에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말과 언어와 문자로서 우리가 인류 문명을 발달해왔고, 지금은 AI가 가상현실을 말과 글로 창조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더 막 스스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까지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근본을 이루는 게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모든 지식과 정보 체계가 말과 글, 언어와 문자로 다 발달해 왔잖아요. 활자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뭐 인터넷이 나오고 각종 정보가 막 오면서 엄청나게 발달해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세상, AI 세상까지 발전해 온 그런 또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자면 이렇겠죠. 뭐 우리가 과거 어떤 글과 단순한 말과 글만 있을 때하고 현대사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막 그런 현실, 세계들이 막 펼쳐지겠죠. 근데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책과 문학, 예술, 뭐 전문 직업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말과 글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딩 프로그램, 그건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렇잖아요. 걔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막 어떤 시스템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고, 그걸 총합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AI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흐름적인 거니까 간단히 이제 이 정도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챗 GPT로 할 수 있는 게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챗 GPT는 뭐냐? 대화를 말과 글로 걔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말과 글, 문자, 언어로서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걔한테 얻을 수 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걔한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고소장 하나 써줘. 그럼 고소장 쫙 써줍니다. 야, 판결문 하나 써줘.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서 판결문을 쫙 써줘요. 이게 생성형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이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시면은 좀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이제 그런, 네. 근데 숫자도 언어에 포함되는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숫자 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말과 글이니까. 이게 뭐 광범위한 범위에서 숫자도 어떤 문자적인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할 때 숫자적인 개념도 다 표현해서 뭔가 정보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는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게 챗 GPT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뭐 회사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글로벌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격차가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가장 친숙한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얘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기술은 예전부터 뭐 많이 있었죠. 뭐 10년 전부터 막 발전해오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채팅하듯이 자연적인 그런 소통이 된 게 얘가 처음으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벌써 작년 2022년 12월쯤 출발해서 지금까지 뭐 한 6, 7개월 왔는데 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가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막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야, 하루 깨우면은 하루 자고 나면 또 발전했어요. 하루도 자고 나면 또 발전해 있어. 그렇게 막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론적인 배경 하에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뭐 언어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뭐 사람처럼 자연어로 대화하는 거다. 그리고 뭔가 생성하는 AI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에 학습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또 딥러닝을 해가지고 AI가 스스로 또 학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의 전반적인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완성돼서 온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볼게요. 보통 하드웨어적인 거, 필요하면 나중에 이게 강의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컴퓨터 썼잖아요, 많이. 그래, 뭐 386세대, 486, 586세대 했잖아요. 선생님 무슨 세대세요? 컴퓨터 PC 586인가요? 뭐 그 이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전개 맞추겠어요. 386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막 그 수치가 막 우리 뭐 컴퓨터의 성능과 뭐 사양 그거 할 때 막 하잖아요. 뭐 CPU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컴퓨터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인데 이 AI 우리가 뭐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아니면 챗 GPT라고 부르는 얘네들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뭐 채팅하듯이 막 물으면 이게 모든 정보와 지식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매덕조라고 안 했어요? 네? 매덕조? 그쵸. 매덕조. 네. 자, 벌써 이게 방대한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했을까요, 얘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모든 정보, 지식, 데이터, 문서화된 거, 그걸 거의 다 학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문서적으로 보면 5조 개의 문서입니다. 문서 양이 5조요, 조. 어마무시하죠? 1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입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천억 개의 단어, 토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단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언어도 막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전에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자, 사람은 고양이를 보면은 금방 고양이인지 구분을 하잖아요. 뭐 다리가 뭐 아프든 좀 이상하든, 이건 고양이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얘는 기계가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성을 하나하나 다 변수를 줘야 돼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조건을 줘야 된다고. 그게 변수입니다. 그게 1750억 개의 변화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첫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데이터 양도 많고 이런 매개 변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사람이 일일이 대응해가지고 자연어 학습을 한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싼 노동력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사람이 언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시스템을.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얘가 1초에 보통 연산소 이게 맞아 틀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연산이 있잖아요. 1초에 몇 번을 계산을 할 거예요, 얘가. 시스템적으로는. 1초에. 1초에 350조. 1초에. 350조 번을 연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인 거예요. 그게 슈퍼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를 갖춰야지만이 이 AI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초거대 기업막의 인류 기업막만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기업에서는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운영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한 번 더 뭐 검색하고 할 때도 뭐 계산하면 26원 꼴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걔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물어보지만 걔는 막 시스템을 돌려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 소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AI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일단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 AI 시스템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고 보는데 언어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막 얘기를 나눴던. 근데 이게 언어뿐만 아니라 미술, 이미지, 영상, 음악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상품화가 돼서 나와 있어요. 다 뭐 서비스 우리 지금 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스타트인데 어마무시하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막 검색 사이트 나왔잖아요. 지금은 뭐 국내는 네이버, 뭐 다음, 뭐 구글, 뭐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얘네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우후죽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또 거대한 몇몇 기업만이 몇몇 서비스만이 또 살아남게 되겠죠. 예. 그런 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배경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체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은 그 세팅을 했지만은 간단하게 핸드폰에 세팅이 됐지만은 그 세팅되는 그 배경에 있는 시스템은 어마무시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나 그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초등학생이 활용하면 초등학생 수준 그 대응이에요. 박사가 활용하면 박사급의 그 대응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뭐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방법론을 익히시는 거예요.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폰에 세팅해서 깔 수 있고요.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료가 있고 약간의 이제 유료가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정말 그건 천지차이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요. 자, 방법은 자, 두 분은 혹시 세팅 됐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뭘 설치하면 어플을 깔잖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뭐 챗 GPT, AI 치면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돈만 엄청 날립니다. 지금 그런 한국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 어플로는 안 나와 있어요. 일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이제 최근에 조금 어플화 돼서 이제 스타트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 AI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고 등록을 하고 그걸 아까 홈화면에 이제 빼놓은 거예요. 어플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제가 좀 이따 설치를 해드릴게요. 일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챗GPT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어떻게 해보시냐면은 자, 여기 챗GPT 다 까셨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제일 밑에가 있을 거예요. 뭐 써져 있고 밑에 거기다 채팅하듯이 궁금한 걸 써보시는데 자, 똑같이 일단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단어 3가지만 넣으세요. 뭐 꽃이든 그리움이든 뭐 아무거나 단어 3가지 써놓고 자, 그 3단어로 시를 한번 적어달라고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야, 이 3단어로 시를 하나 작성해줘. 아니면 시를 만들어줘. 근데 3단어를 할 때 쉼표를 집어넣어요? 네, 쉼표 집어넣으시면.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 선생님은 제가 이제 깔아드릴게요. 이거 말고 구글에서
구글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답변을 보면은 계속 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챗GPT 여기서 이제 그걸로 AI를 오픈 AI를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인업. 그거 몇 번 더 해보세요. 계속 시 뭐 해보다가 하시고. 근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도 어떻게 나와요?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자, 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를 쓰다가 말고 오류가 났어요. 네, 그죠? 그런다니까요. 예, 좀 버벅거리네. 잠깐만요. 일단 네. 다른 분도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 세팅을 해두고 다른 분 성공하신 분 있나요? 혹시? 성공하셨어요? 시 쓰는 거 성공하셨고 다른 분 혹시 성공하신 분? 시 쓰게 되신 분? 혹시 그 다음에 구글로 계정 네, 인터넷이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가고 있는데 사인업 사인업을 예, 예. 예? 거기다 썼는데 그래요? 혹시 인터넷 사실 때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아니에요. 계속 안 돼요. 오류가 발생. 구글 아이고 잠깐 구글 계정으로 들어있어요. 요거 구글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메일 좀 기다려야 되겠고 쭉쭉쭉쭉 인터넷을 안 돼요. 쳤어. 됐어요? 안 돼. 나오네. 나온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완성되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신기하네. 또 밑에 타에서 또 한번 해보세요. 박사들. 하나만 집어넣으셨네요? 예, 예. 그냥 2개, 3개 다 해보세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잠깐만 얘는 또 가나 됐네요. 해보세요. 생년월일 해보세요. 1954년 네, 54. 10월 15일.
10월 15일이요. 10월 1954년. 오케이. 핸드폰 번호가 010 2663 2663 3627. 3627이요. 오케이. 되신 분은 다른 질문도 계속 해보세요. 그걸로 뭐 수필을 지어달라고 해보고, 뭐 연극 대본도 써달라고 해보고, 뭐 신문 기사 형태로 써달라고 해봐서 계속 해보세요. 그것만, 형태만 바꿔서. 얘가, 문자가, 769002, 76900, 76902. 인터넷이 또 전체여서 좀 느려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최 대표님은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써달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 해서, 예? 뭐 카페 운영도 하여튼 그걸 계속 응용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 해보고 그 내용 가지고 수필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뭐 야 신문 기사도 작성해줘. 계속 그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연관성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그 형태를 바꿔서 계속 한번 테스팅을 해보세요. 그럼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된 거고. 자, 이게 이제 데크예요. 얘는 항상 번역을 안 할게요. 이 사이트 번역 안 하고. 요걸 이제 홈화면에 빼놓을게요. 예, 예. 홈화면에 추가하면은 챗 GPT거든요. 얘가 요거. 요거 하면은 이 모양으로 이제 아까 어플처럼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요거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면 얘로 들어가면 돼요. 얘로 들어가면은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네, 한글로 해봤어요. 자, 뭐 아무 단어를 하고 그걸로 뭐 시를 하나 쳐달라고 해봤어요. 자,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자, 지금 어디까지 한 메일 말고 지메일로 한번 가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뭘 해놓은 거 잊어버려가지고. 요걸 네. 사이트를 번역을 안 할게요. 이거 하면 자꾸 꼬이니까 얘네들이. 자, 사인업을 하고 네, 구글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뭐 있을까요? ISH. 요거 네. 요걸로 일단 이렇게 캄캄해졌어. 이거 다 돼버렸나 보네. 저는. 응? 이렇게 어두워졌지 갑자기? 없네. 5%. 배터리가 없어졌구나. 이거 충전하셔야 되겠는데? 잠깐만,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자, 이걸로 해서 코드를 제가 코드가 없어졌다. 자,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그거 해보세요. 그 주제를 바꿔서 CS는 수필도 써보게 하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생년월일이 예, 생략을 해보시고. 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본 좀 써달라고 했더니. 대본 써달라고 했어요? 동영상 대본 좀 써달라고 했더니 계속 지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동영상은 무슨 내용으로 대본 쓴 거지? 애벌레 동영상. 애벌레. 자, 이건 보세요. 얘가 이해를 할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이해를 잘 못하면 버벅거려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얘는 나왔어요. 예, 얘는 아예 한국어로 하지 말게요. 예. 한국어로 하면 얘가 항상 꼬이니까 사이트 번역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얘를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본을 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해하기 쉽게 자 애벌레
애벌레를 자, 예를 들면 주인공도 하는 네. 애벌레가 등장하는 그렇게 해볼게요. 예. 애벌레가 등장하는 아까 연극 대본이라고 했네? 예. 대박. 연극 대본을 써줘. 예.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얘가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질문한 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죠? 이제 써주죠? 네, 보세요, 이제. 어떻게 쓰는 네, 넥스트. 그러면 된 거예요. 넥스트 하고, 여기 이제 한 거고, 이거 일단 홈화면에 빼놓을게요. 홈화면에 추가, GTP. 그럼 이제 홈화면에 빠져있으니까 얘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네,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해보시면서, 자, 성공하셨나요? 여러 가지 거 해보세요, 하여튼. 하셨어요? 아 구글 비밀번호를 내가 잊어버렸어. 해보셨나요, 선생님? 연결 자체가 안 돼. 잠깐만요. 접선 자체가 잘 안 돼. 얘는 지금 인터넷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자체가 잘 안 돼. 잠깐만요. 와이파이를 하나 잡아놓고. 배터리도 없는. 근데 챗PT 좀 더 걸어놔서. 얘는 비밀번호가 잘못됐는데 아까 비밀번호를 적어놓으셨네. 적었어요. 이거는 맞는 거는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대화가 나눴던 건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고요. 새로운 창을 열면 또 새로운 걸로 다 됩니다. 그거. 보는 거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이거? 연결할 수 없어. 비번이 좀 틀리겠는데. 아니 데이터로 연결은 돼. 네, 일단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볼게요. 자, 한 번씩은 성공하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폰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걸 저장을 하고 또 새로 연다는 얘기죠. 네. 자, 어떻게 한 번씩은 다 성공하셨나요? 네. 뭐 여기는 좀 와이파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서도 한번 차분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방법은 딱 그겁니다. 창에다가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던가 아니면 뭐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내 생각을 넣어도 돼요. 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 나누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도 적어줘봐, 뭐 수필, 연극 대본, 야,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런 사업 아이템인데 사업계획서 하나만 싸줘. 그 다양하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언어와 문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야,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 어떤 상황이 있어. 누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근데 억울해. 고소장 좀 작성해줘.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고소장 좀 작성해줘. 그러면 고소장 양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식이 막 쫙 써준다니까요. 얘가. 이제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이제 해보시면 되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일 왼쪽에 점 3개 있죠. 그걸 눌러보시면은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기가 대화 나눴던 게 다.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 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예, 그리고, 예, 왼쪽 위에 3개. 왼쪽. 왼쪽이요? 네. 여기, 예. 여기 3개. 예.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뉴 챗이라고 나오죠. 그럼 또 새로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뉴. 네. 그리고 첫 번째 대화 나눴던 주제는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이건 생각날 때마다 어떤 하나의 키워드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럼 또 새로운 대화 창 열어서 또 새로운 대화 나누면은 언제든지 그 대화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그대로 이해해서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걔가. 근데 아까 네. 아까 이제 오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오류가 나왔던 것이 답이 돼가지고 저기는 또 저장이 돼 있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오류라는 게 얘가 순간적 인터넷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서버에서 뭐 접속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요거 들어갔잖아요. 일단 화면에 이렇게 한번 적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거 새로 고침 있죠. 얘를 눌러보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아, 다른 답변이. 예. 예를 들면 C 하나 적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하면 또 다른 C를 적어줘요. 그 똑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야, A라는 사업 계획서를 하나 써줬어, 걔가. 나 마음에 별로 안 들어. 하나 더 해줘. 그러면 더 해줘요. 다시 만들어준다고요. 끊임없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생성 AI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이제 원리적인 것? 예.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게, 야,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보지?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인용해서 뭔가를 제가 글을 쓰는데 네. 상당 부분을 이 내용을 썼어요. 네. 저작권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죠. 그래요? 네. 아직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자, 보세요. 얘는 할 때마다 전부 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야,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써줘. 여러분 똑같이 했더라도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다 틀려요. 그래서 얘는 수도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 똑같이 안 나온다. 다 틀려요. 그게. 자, 표절이라는 게 뭔데요? 원래 있던 시를 많이 이용하는 얘는 학습한 걸 갖고 하잖아요. 자, C라는, 얘는 아까 학습력이 5조 개의 문서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를 다 공부한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새롭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새롭게 조합해서 만들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시인 중에 누구 아시는 시인 있나요? 박목월. 김소월. 자, 푸시킨. 오케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또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응? 시를 쓰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푸시킨의 스타일로 박목월의 시를 박목월의 무슨 시를 푸시킨 스타일의 시로 바꿔주는 건 다 되죠. 자, 보세요. 얘는 모든 말과 문자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무조건 다 해줘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데이터가 틀릴 경우가 있어. 근데 무조건 답은 다 해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죄송하다고도 해요. 아,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창적이다 그러면 막 칭찬도 해줘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시를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장미꽃에 대한 시를 하나 딱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시라는 것도 작가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박목월 시인의 작가 스타일이 틀리고 푸시킨의 작가 스타일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시를 만들 때, 야, 그리움에 대한 시를 작성해 주는데 시의 그 화풍이나 스타일은 박목월 시인의 스타일로 작성해 줘. 그러면 그 시인의 스타일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걸 조금 응용하면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림도 수많은 화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풍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걔는 그 스타일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하던 말을 하던 걔한테 자꾸 이걸 해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고, 야, 내가 이렇게 말을 꼬여서 했는데도 얘가 이해를 할까? 아니면 내가 정말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답을 해주는데. 그리고, 자, 심오하다는 건 이거죠. 얘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아이디어를 얘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는 어떤 분야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나의 생각에 대해서? 그럼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줘 라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질문하는 힘, 상상력, 창조력, 감성, 인성, 인문학적인 소양,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시니어층들은 훨씬 더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왜?
기능은 똑같잖아요. 그냥 채팅하듯이 이거 하면 되네? 글 쓰기 싫으면 그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 버튼 말로 하면 돼요. 말로 얘기하면은 걔가 텍스트 다 변화를 해줍니다. 요즘에 인식력이 좋아서 거의 글로 안 써도 말로 또박또박 조용한 데서 하면은 거의 텍스트로 거의 80, 90%는 정확하게 해줘요. 그럼 거기 오타난 것만 바꿔서 바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생각만 잘하면 돼요. 질문만 잘하면 돼. 그럼 훨씬 더 젊은 층보다 더 많은 걸 얘한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고스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럼요. 아까 보세요. 5조개의 문서잖아요.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전 세계적인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걔는 내가 한 가지 것만 알고 딱 물어보면 걔는 10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쫙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근데요, 제가 8개의 질문을 했다면 네. 얘는 5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왜 그래요? 자, 오케이. 자, 얘는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줄, 뭐 20줄. 그럼 딱 멈춰요. 그때 뭐라고 명령을 하면 되면 계속. 명령을 계속. 텍스트를 쳐고 엔터를 치면은 이어서 쫙 또 얘기를 해줍니다. 멈췄을 때는. 중간에 끊겼을 때는. 왜? 내용이 많으면 중간에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이라는 단어를 해주면은 그걸 이어서 계속 답변을 해준다고요. 계속이라고. 네, 계속. 근데 제가 했던 거를 저장을 하고 싶어서 네. 그 위에 왼쪽에 세 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걸 눌렀더니 네. 저는 질문을 8개 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5개밖에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죠? 자. 그럼 5개 하면 중간에 뭐가 이제 누락이 됐거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네. 자, 얘가, 네. 지금 이제 무료 버전이죠? 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 버전이요? 네, 무료. 이제 시식 코너예요. 자, 무료 버전 약간 이제 제한이 있긴 한데, 네. 자, 볼게요. 이 버전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유료 버전 써서 이제 그 제한이 없는데 사실은 뉴챗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버전이 3.5였어. 그리고 옆에 보면 4.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 버전입니다. 얘가 이제 유료 버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유료 얘를 눌러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4.0의 버전이고, 여기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은 뭐냐?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게 무슨 기능이냐? 여기도 이제 수많은 옵션이 또 계속 붙는데, 얘가 아까 기본적인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정보 보안이라든가 어떤 특수 계층, 전문 계층의 데이터는 그들만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 사이트에는 여행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여행 데이터를 여기다 플러그인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까지 또 쓸 수 있어서 정확도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어플 나오듯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PDF 책 한 권 있어요. 막 1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걸 딱 넣어놓고, 야, A4 한 장짜리 요약해줘. 그러면 A4 한 장짜리 핵심 내용을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PDF 플러그인 기능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유튜브 영상도 핵심 뭐 내용 요약해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이제 뭐 개발자들도 개발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뭐 하고 많은 좀 데이터나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유료를 한번 써보세요. 한 달에 한 25,000원 꼴 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고, 다양하게 해보세요, 다양하게. 분야도 다양하게 보고.
자, 그래서 이건 응용이에요, 응용. 자, 보자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층짜리 건물 디자인을 하나 그려보고 싶어. 10층짜리 건물 디자인. 그거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뭐 좋은 그 건축물 디자인을 하나 뽑아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상관은 없어요, 지금. 뭐,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뽑아낼 수 있을지. 그 건축가 이타미준의 건축 양식을 살려서 네. 10층짜리 빌딩을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할 건데 오케이. 야, 그렇게 해줘봐. 아니, 그렇게만 해도 비슷하게 뭐 해가지고 딱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건 건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접근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3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추천해 주겠죠? 누구누구.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 3명 추천해 줘. 그럼 데이터를 쫙 뽑아준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조건을 이제 세본 거지. 야, 대지 면적 500평에 뭐 건축 면적 200평에 5층짜리 건물. 그리고 누구 건축 스타일로. 설계도 나와요. 그럼요. 평면도도 나옵니다. 3D로 해달라면 3D로 뽑아줘. 그렇게 집 지어야 되겠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텍스트예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만들든 연극을 하든 제일 처음에 초안 작업이 뭐죠? 글이잖아요.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AI가 있으면은 그 그림 그리는 AI도 텍스트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란 건 결국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그림과 영상까지도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말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영어 몰라도 돼. 야, 영어로 작성해줘 하면 영어로 작성해줘. 야, 아랍어로 작성해주면 아랍어. 기계어 코딩 짜줘 그럼 코딩으로 짜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맹신하면 안 되는 게 그 데이터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100%는 아닙니다. 정확도라는 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이제 알 수는 있는데 비전문가는 그게 정확하게 100%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 굉장히 인간적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류는 있어요. 야, 예를 들면 뭐라 할까? 야, 우리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쫙 풀어준단 말이죠. 뭐 곰과 뭐 해가지고 쑥과 마늘 먹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스토리 그건데 거기 이제 중간중간 오류가 있어. 예를 들면 쑥과 마늘인데 뭐 쑥과 당근을 먹고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100% 맞는 줄 착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오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한번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예, 그런 거고 그런 팩트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상상력의 영역, 문학적인 영역, 그건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최대한 더. 여기서는 단지 테스트로만 가능한 거죠. 제가 고의 학부모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말로 그려주네요. 그렇죠. 자, 그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 만약에 그림 그리는 AI가 이제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야, 미드전에서 뭐 이미지를 만들 건데, 전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명령어를 작성해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화풍은 뭐 수채화 화풍이 됐든 뭐고 내가 그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쫙 말로 설명해 주고 걔한테 명령어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걔가 디테일하게 작성해 줍니다. 뭐 빛은 어디서 비춰오고 뭐 화질은 어떻고 그렇게. 네. 그래서 얘는 말로, 글과 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여러 다양하게 활동도 해보시고 확장성을 가져보시고 해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꼬리 물기를 많이 해보세요. 계속. 네. 자, 어떤 얘기냐? 뭔가 내가 물어봤어요.
뭐 그러면 한 가지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아니면 그 한 장의 문구가 있으면은 야 그 문구를 디테일하게 해줘. 아니면 뭘로 해줘. 시가 짧아. 그럼 야 시 좀 더 길게 해줘. 얼마든지 그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답변을 해줘.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어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또 이어가는 거예요. 또 답변을 해줘. 야 오케이. 그렇다면 또 뭐. 그래서 계속 꼬리에 물고 가면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걔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때 해보시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걔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은 걔가 지식과 정보 엄청난 걸 가지고 확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상상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어떤 것도 막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야 우리 그 4대 성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계세요. 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도 있는데 예? 4대 성인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근데 야 4대 성인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노라는 그런 걸 조금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줘봐. 그랬거든요. 걔가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왜?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상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막 어필을 해요. 그 기준에서 세계 평화를 논해. 부처님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또 논해. 공자는 공자의 입장에서 논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도출해줘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회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극 대본으로 해달라니까 연극 대본 틀이 있잖아요. 처음에 무대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장소에 어디 만나서 그걸 쫙 스토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서 테스팅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좀 줘. 하면 쫙 줍니다. 야 내가 SNS 홍보를 하고 싶은데 기가 막힌 뭐 MZ 세대들이 조금 잘 올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적어줘.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계속 새로 고침하면 계속 또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이걸 활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10배, 100배, 1000배까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실전에서 막 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뭔가 계획표를 짜달라고 하시면 딱 계획표를 짜주잖아요. 야 그럼 그걸 좀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해줘. 그럼 표로 쫙 작성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해보라는 게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제가 소대 대회에서 말씀드렸던 딱 그거거든요.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해볼 수 있다.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 해서 해보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데이터는 들어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짜주면은 내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거. 그 상황에 맞게. 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얘는 다 알려준단 말이죠. 네. 이런 것도 뭐 아까 고소장 얘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다단계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야 이거 고소장을 작성해줘. 그러니까 얘가 고소장 양식에 대해서 쫙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부산 지법인가 부상 판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스마트부터 굉장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AI 강의를 합니다. 그래도 법 쪽에서 이걸 빨리 도입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걸 가지고 판결문 초안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판사들이 보통 판결문 초안 작성하는데 엄청난 그 시간과 공을 들인대요. 근데 얘는 판결문 초안 작성을 금방 뭐 1, 2초도 안 돼서 쫙 뽑아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법조계에서도 그걸 빨리 AI로 도입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글이죠. 자, 글인데 아까 AI가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는 그림을 그리는 AI입니다. 미드전이라고. 자, 여기 이제 뭐 디스코드라는 전 세계적인 단톡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카톡의 오픈 채팅방처럼 수많은 이제 글로벌한 유저들이 사용하는 단톡방인데,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자, 엄청난 다양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얘도 보세요. 얘도 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글로. 근데 얘는 이제 한글보다 영어가 잘 인식을 해서 잘 그려져요. 일단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뽑아내면 될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니면 아바타 같은 그 영화 속의 풍경을 난 그려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 에? 아니, 방금 제가 말한 게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나는 아바타 풍경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우주에 빛나는 별과 우주선이 있고, 뭐, 우주에 뭐 토끼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게 말이잖아요. 그게 명령어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히 이건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슬롯시를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표시를 하면 이미지를 그릴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거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딱 치면은 나 이미지를 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에서 말을 하면 돼요. 글을 쓰거나 이게 명령을 하면 된다는 거죠. 텍스트로. 근데 여기 있는 텍스트를 어디서 뽑아요? 여기서 직접 이제 뭐 영어 알면은 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챗 GPT 알잖아요.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자, 챗 GPT에서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뭐라고 해보냐? 얘가 미드전이에요. 걔가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풍경, 근데 그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없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마이크가 이게 끊어져서 안 해도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야, 미드저니에서 저는 이제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얘가 잘 알아듣거든요. 아바타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자, 일단 얘가 이해를 했겠죠, 이 말은? 그렇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영어로 그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 이게 명령어예요. 자, 내가 한 말을 얘가 이제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야, 미드저니에서 아바타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야, 그것을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죠.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얘만 붙였다 거기다 붙이면 돼요. 얘만 복사해가지고 야. 원래 직접 잘 알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영어로. 영어가 약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아까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냥 명령만 입력하면은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건 이해되셨죠?
예. 와. 네. 그죠? 이게 아까 말로써 모든 걸 다 한다 하잖아요. 말로써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말로써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얘 벌써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명령을 하면 일단 4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4가지 스타일로. 그럼 또 계속 새로 고침하면 또 다른 스타일로 그려줘요. 계속. 여기서 계속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것을 선정해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한 화질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또 하면은 이미지 명령을 바꾸면 되잖아요. 야, 흑백으로 만들어줘. 예를 들면. 3D로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금방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지금껏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폴더처럼 이렇게 다. 이건 제가 엊그제 이제 뭐 타로 하신 분이 있는데, 타로 하신 분을 만났더니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좀 변형해서 뭐 뽑아두고 싶다 해서 그렇게 챗 GPT에서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계획서? 아니면 시에 맞는 그림. 여러분 아까 시 다 하나씩 작성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다가 야, 이 시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미디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영어로. 그럼 쫙 작성해줄 거 아니에요. 뭐 그 프롬프트만 영어로 된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 시에 맞는 이미지가 딱 만들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활용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아까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생성형이에요, 얘가. 노래 하나 해주실 거예요. 노래요? 음악. 가사를 입혀가지고. 그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사업계획서 쓴다고 봐요. 우리 보통 PPT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PPT 쫙 내용하고 거기에 맞는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여기서 이미지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부에서 공모전 했던 걸 했던 적이 있어요. PPT 자료, PT 자료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 이미지를 막 해야 되겠는데, 그냥 어디서 따올 수가 없잖아요. 그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얘한테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뽑아내서 PPT 한 10장짜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땄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건 활용해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요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챗 GPT 있어요. 비슷한 게 빙이라는 게 또 있고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게 폴더처럼 모아놨어요, 지금. 자, AI 채팅만 관계된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문서를 막 정리해 주는 것도 있고, 국내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많고요. 자,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수도 없이 더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영상도 마찬가지. 이 영상에 이제 음악이 있긴 한데, 예. 자, 영상도, 자, 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텍스트로 명령한다. 예. 야,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똑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영상도 엄청난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영화도 만들어주겠네요. 그쵸. 갈수록 그렇죠. 인터넷이 조금 약하네요. 잠깐만. 자. PC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PC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폴더만 모아놓은 것도 이 정도 되는데, 자, 얘도 영상을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자, 얘는 성능이 어느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그럼 뚝딱 해서 벌써 이렇게 만들어져, 웹툰처럼. 실사 동영상을 웹툰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네, 이런 기능도 있고, 자, 보세요. 이런 거. 그냥 동작을 했는데, 이런 SF 영화처럼 특수효과가 바로 나와요. 우리 사진만 찍으면 돼. 이거 책을 놨는데, 이렇게 빌딩이 있는 SF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걔인데 전박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3D 아바타 같은 그런 또 영상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건 그냥 사람인데 아바타로 바뀌죠. 예. 이런 게 다 메타버스에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 이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AI를 활용한 거예요. 그림을 뭐 수묵화로 그릴 수도 있고, 뭐 또 할 수도 다. 근데 이건 기본적인 것도 생성형 AI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 텍스트로 입력한다. 텍스트 자체가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텍스트, 사진, 영상, 음악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서 한두 가지 것만 익혀놔도 얼마든지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인터넷상에 나오는 이미지는요, 거의 다 AI가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왜? 사람이 이렇게 한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이미 퀄리티를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고요. 속도나 이걸 못 만들잖아요. 사람은 웹툰 이거 한 컷 그리려고 뭐 하루 종일 그려야 되는데 얘는 1초도 안 돼서 수백 컷을 만들어내는데 생산성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컨텐츠, 뭐 특히나 이미지, 뭐 글, 영상료는 거의 다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은 확장성이에요. 얘가 없는 새로운 걸 상상해서 창조해서 얘한테 명령을 하게끔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인문적인 소양이 됐든 뭐가 됐든 질문하는 법이 됐든 얘 툴을 기본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깊이 있게 다룬다는 건 결국은 명령을 잘하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잖아요. 그냥 채팅하듯이 그건데 다인데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라는 걸. 입장 바꿔 생각해 네. 보면 그저 챗GPT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발하거나 이전에까지 해보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 쟤는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또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 네.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나왔냐? 퍼스널 AI까지 나왔습니다. 퍼스널 AI. 우리 퍼스널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PC잖아요. 네. 퍼스널 AI가 나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가 끊겼다. 예. 그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터넷에. 제가 걔를 테스팅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요게 파이, 심플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파이, 이제 퍼스널 AI랑, 이 화면이, 나오나요? 오케이, 잠깐만. 얘가 이제 파이라는 건데, 얘가 지금 계속 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저는 영어 못합니다. 계속 번역해가면서 했어요, 얘를.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인생, 영성, 메타버스, AI 막 그런 유로 대화를 나눴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막 얘기를 해요. 걔가 답변을 하죠?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막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나한테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럼 또 그 질문을 받고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답변을 해줘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 그래가지고, 얘를 통해서만 해도 엄청난 공부를 하겠다. 계속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질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영어로 해야지 잘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로 저는 이제 파파고에서 제가 한글로 막 해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여기다 붙여넣어요. 그럼 또 영어로 막 해줘. 그리고 얘는 영어로 또 읽어줘요. 소리를. 근데 지금 여기 소리가 호환이 안 돼서 그런데 소리로 스피킹을 해줘요. 영어 그걸. 예. 그래서 지금 얘가 퍼스널 AI 컨셉으로 나왔는데 얘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예, 마이크로소프트사니, 구글이니, 그런 데서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서 지금 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 설교도 하겠는지. 지금 이미 그건 이미 하고 나와 있어요. 있어요. 목사 AI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AI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겠네. 네, 보편적 그 이상의 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AI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의 지금 의식 수준이나 그게 상상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창조적이거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를 리드할 수 있는 그걸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이혜령 박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되냐. 맨날 일자리 다 잘려 나가고 하는데 그때 답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말하고 경주를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10km짜리 말하고 막 달리기 시합을 하진 않잖아요. 걔를 활용하잖아요. 말이 기수가 돼가지고. AI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건 시대적인 도구예요. 자, 보세요. 20대 한참 젊은 청년하고 70대 할아버지하고 20층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20대 청년이 이기겠죠. 그냥 똑같은 조건이라면. 근데 청년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줄 몰라. 근데 할아버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줄 안 해? 그럼 누가 20층을 먼저 올라가요? 할아버지가. AI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면은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시대적인 도구잖아요. 얘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사용법 간단해. 그냥 채팅하듯이 말하듯이. 우리 아까 뭐 글로 썼지만 다 음성 그거 하면 다 말로 되거든요. 텍스트 변환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 걔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그런 연습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대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뭐 계속 이제 학습을 합니다만은 일단 챗 GPT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질문을 해본 거예요. 뭐 사업 계획서도 짜보고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지난번에 둘레길도 여기서 잡아본 겁니다. 사실은 초안을 우리 했잖아요. 컨셉. 예, 얘한테 해서 한번 이제 수정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깊이. 자, 깊이를 더한다고 하면 뭐냐? 제가 인생기록사 영혼상상가라고 있잖아요. 제가 제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생과 영혼이라는 그 주제로 나오고, 야, 그럼 인생기록사 영혼상상가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뭐 펼쳐볼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볼 거야? 저는 이걸 가지고 좀 책을 쓰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얘하고 생각날 때마다 질문하고 뭐하고 해서 여기 지금 데이터, 이 한 가지 주제로 데이터 쌓여 있는 게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한글 파일로 옮겨 놓거든요. 한글 파일 200페이지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건 비공개이긴 한데, 보통 책 나오면 추천사 받잖아요. 저는 어디서 추천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주제의 책을 가지고? AI. 네. 그 AI에 받은 추천사만 한 카테고리가 나와요. 근데 AI인데 과거에 사람을 소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4대 성인한테 다 받았어요? AI가 그게 자, 보세요.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쭉 하면 내용을 얘가 쭉 문맥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러면 이게 책이라고 이제 책을 낼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 나 이 책을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낼 건데, 야, 예수님이 추천사를 써주면 어떻게 써줄 수 있는지 한번 작성해줘. 돼서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바꿔요. 오우, 굿. 소크라테스, 부처님, 공자, 플라톤. 자, 그리고요. 이 책을 읽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니어층도 있고, 아니면 뭐 인생 자서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들. 야, 그 대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 그런 것도 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또 학습을 한 거지. 야, 얘가 이 정도 수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계속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전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야, 인생기록사 협회. 그럼 협회를, 단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홍보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뽑아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봤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예, 훨씬 더 다양하게 얘가 대화를 통해서 뽑아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엄청난 공부를 한 거죠, 사실. 예, 그렇게 이제 활용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꼭 한번 여러분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뭔가 깊이 있게 다뤄보시고,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정말 창작자가 되시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다양한 걸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서전 같은 것도 쓸 수는 있는데 자기의 기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쪽에다 질문으로 집어넣어줘야 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 기록사에 자서전도 써봤잖아요. 예. 어떻게 썼냐? 출생에 대한 자서전 써,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내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나 전남 곡성 1970년 태어났어. 섬진강과 지리산의 그 정서를 잘했어. 형제는 8년 지내고 있어. 화목한 가정이었어. 그런 것들을 메모하듯이 딱딱딱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년기 스토리를 자서전 스타일에 맞게 좀 써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쫙 자서전 스타일에 맞게 약간 해서 써줍니다. 자, 그리고 야, 그 한 파트에 대해서 인생 시로, 그걸 시로 표현해줘. 그럼 시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 스토리가 다 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만 이미지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자서전이 인생 시화전이 되는 거예요. 연도별로, 주제별로 다. 충분히 얘한테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해보시면서 아까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학습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학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 계속 해서 질문하고 다양성을 해서 확장성을 갖고 상상을 해라. 꼬리 물기 하고 계속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또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들어가 보고 계속 상상력과 창조력을 대해서 해봐라. 예, 그러면은 얼마든지 폭넓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메타버스. 뭐 오늘 여기 메타버스까지는 못 보여드렸는데, 메타버스 공간이 3D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3D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있어. 예.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내 컨텐츠를 계속 뭐 이미지가 됐던, 사진이 됐던, 줌 회의방이 됐던, AI 비서가 됐던 컨텐츠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내 거야. 그 공간을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회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가장 기본은 말과 글이다. 새로운 생성형 AI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걔한테 명령하고 했던 것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다른 어떠한 그런 툴들도 기본적인 원리는 말과 글로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이제 이쪽 관련된 뭐 기술사나 뭐 박사 뭐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시고, 좀 계속 또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키신저 박사는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대요. 생성형 AI는 인쇄실을 위해 최대 지적 혁명이다. 아무튼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그냥 총론적인 입장에서 쭉 얘기를 나눠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아무거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것보다 걱정이라고 할까요? 네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용에 대해서 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하나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네. 휴대폰을 하루라도 안 갖고 지낼 수 있을 만큼 네. 자유롭지 못한데 만약 우리가 이 AI를 의존해서 모든 걸 활용한다면 네. 또 뒤집어 말하면 이거 없이 지내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불가능하지. 될지 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많은 사람의 정보가 여기에 축적이 되면 역으로 어떤 거기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걱정을 하고 네, 네. 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충분히 그건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오히려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네. 인간이 그쪽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그- 추가로 하나 더 네. 질문하면 이게 AI 그 정보 제공에 준게 2020년까지 된 거라고 아까 계속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추후에 이게 되는 건지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 나와 있어요. 예, 실시간 반영 다 해가지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이제 챗 GPT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뭐 구글에서 나와 있는 뭐 바드나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이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건 실시간 검색까지 다 반영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면 거기가 이제 어디 출처라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스타일이 틀려. 한 가지 답을 해주면 이제 세 가지 답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질문한 거에 있어서 또 질문 세 가지 걸 선택해서 또 거기서 바로 또 객관식처럼 또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약간 이제 회사마다 스타일이 잘 틀리긴 한데 이미 실시간 검색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냥 막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빙이나 바드 같은 것도 조금 이제 확장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는 어차피 뭐 다 뭐 전문가가 됐던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기술력은 발전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 뭐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6개월 이거 개발 쉬자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만 또 열심히 더 뒷단에서 개발하다가 이제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다면 이렇게 경쟁 구조에서 이렇게 발전해 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전은 쭉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관점이거든요. 개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과거보다 뭐 삶의 질이 됐던 부의 뭐 편향이 됐던 정보 지식의 편향이 됐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구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 뭐 정보나 뭐 부나 뭐 그게 한 100칸이었다. 스펙트럼이 뭐 최고 잘하고 뭐 못하는 그 층이 100칸이었다면요. 지금은 10,000칸 그 이상으로 이렇게 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층들은 다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나이도 크게 상관없을 거고, 더구나 이런 AI 시스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뭐 이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 그거 이제 각자 개인이 판단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미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뭐 내가 활용하면은 뭐 좋겠죠, 사실은. 예.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총론적인 부분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건데, 물론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스마트 교육을 좀 하긴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뭐 AI나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류의 강의도 또 실전에서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참여를 하시면은 5회 정도는 이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잘 활용하죠. 아마 상위에서 일찍은 알려드릴까요? 네네. 여기서 20명 정도까지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러면 네, 더 훨씬 더 이제 그때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춤형으로도 가능하고 아까 뭐 음악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심화 과정은 뭐 그때는 뭐 다과도 다 다과비 나오니까요 풍족하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변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같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다른 분들의 자서전도 써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인생 기록서 컨셉을 잡은 건 고전적인 건 텍스트잖아요.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컨셉을 잡은 거예요. 왜? 다 유튜브 채널 다 있잖아요. 이게 굳이 뭐 한 그 영상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계속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출생부터 어릴 적, 뭐 부모님도 있고 또 나의 인생사도 주제별로 다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극장 100편을 만들자.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개인사 그 스토리도 일상적인 것도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 가족사도. 그래서 10년 전 막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영상들이 되게 귀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은 핸드폰을 보지만은 요즘은 처음 다 집에 스마트 TV 있잖아요. 명절 때나 아니면 심심할 때면 TV 본다고요. 큰 화면으로. 또 극장처럼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가족사 간의 대화, 소통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자, 가급적. 그 과거의 자료는 다 디지털 자료로 해가지고 영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시로 보게 돼요. 소통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옛날 앨범 다 있다가요, 그거 다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인생 기록사라는 건 하고 있고, 거기서 좀 발전한 게 이제 영혼 상상가인데, 나의 인생사 중에서 영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신앙이나 종교 아니면 뭐 영적인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뽑아내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사후세계를 한번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을 한번 창조를 해본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영혼 상상가입니다. 네네. 지금 네. 보고 계신 책이 지난번에 제가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좀 해서 그쵸. 지금 우리 형제들일 것만 해도 벌써 세계화 돼가지고 중국인의 이쪽으로 며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봤거든요. 그 생각하니까는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책 나온 지가. 사진도 많이 발해져 있기도 하고, 그 스토리도 굉장히 송주한 스토리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디지털로 복원해서 좀 더 스토리를 가미하면 되고, 그 현재 스토리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이제 유튜브 같은데, 왜 우리끼리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미래적인 건 꿈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5년 후의 비전이나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인터뷰나 스토리를 남겨두면 되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연결이 돼요, 지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주셔가지고 보면서 이거 정말 귀한 스토리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의견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인수 선생님 오늘 들으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좀 해보면은 해보실 수는 있죠. 어려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사실은. 열심히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0년 전에 스마트 교육을 했어요. 그때 뭘 했냐면요, 사진하고 영상 만들어주는 거 시니어분들에게 했거든요. 은퇴 퇴직자분들. 그때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연세가 있으니까 전부 다 폰에가 손녀 손자 그 사진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어플을 활용해서. 그래서 막 손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 아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는 못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통을. 맞아. 그래 즐겁잖아요. 1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AI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걸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나요. 누군가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럴 때 그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럼요.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면 더 대화의 기술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 낼 때 소외계층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 교육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힘들어도 얘하고 한번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친분도 쌓고 조금 이제 사회성도 기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학습이나 교육을 했던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총괄적인 걸 뭐 어차피 이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과 영성에 대한 얘기, 그걸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얘네들을 리드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 아니고는 처음부터 얘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해서 또 풀어내면은 재밌는 또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나 이런 시간이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시. 다른 포즈 한번 합니다. 다른 포즈. 그쪽도 찍어야 되는데. 자, 소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 제시. 자,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오, 역시.